안녕하십니까. 내추럴 보디빌딩학과 총장 기토일입니다. 마침내 이 훈련 피라미드의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피라미드의 맨 마지막은 리프팅 템포인데요. 이는 쉽게 말하면 얼마만큼의 속도로 들어올리고 내려야 하는지를 의미합니다. 이 리프팅 템포는 현재 우리가 보고 있듯이 이 피라미드에서 가장 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것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배울 리프팅 템포는 앞서 다룬 1에서 5레벨의 단어만큼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리프팅 시에 속도를 천천히 하는 것이 근비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TUT, Time Under Tension, 천천히 들어올리고 천천히 내리는 것이라는 이름하에 많이 강조가 되는데요. 과연 리프팅 속도를 컨트롤함으로써 근비대와 스트렝스를 더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품고 오늘의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수업에 앞서 간단하게 용어를 정리하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신장성 수축이란 근육이 늘어나면서 힘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덤벨 컬에 내리는 동작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단축성 수축이란 근육이 줄어들면서 힘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덤벨 컬에 올리는 동작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먼저 신장성 수축과 스트렝스와 근비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장성 수축과 스트렝스는 어떤 관계를 가질까요? 대부분의 파워리프팅 코치들은 스트렝스 훈련에서 신장성 수축은 별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게와 속도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관성을 극복하기가 어려워지고 리프팅의 속도는 현저히 줄어듭니다. 리프터들의 3차 시도, 가장 무거운 무게를 드는 시기를 본다면 리프터들이 무게를 들어 올리는 속도가 상당히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트렝스에서는 무게가 속도를 결정합니다. 그렇기에 스트렝스 코치들은 신장성 수축보다는 단축성 수축에 신경을 써 리프팅을 하라고 조언합니다. 스트렝스에서는 무거운 무게를 최대한 빠르게 들어야 힘을 분산시키지 않으며 쉽게 들 수 있습니다. 스트렝스 코치들은 하나같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스트렝스 훈련 시에는 단축성 수축의 움직임 패턴, 힙힌지나 프레스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최대한 빠르게 들어야 한다. 그러면 신장성 수축과 근비대는 어떤 관계를 가질까요? 전통적 보디빌더들은 근비대를 효율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천천히 운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신장성 수축도 훈련 시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 테크닉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먼저 신장성 수축에 대한 진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장성 수축은 단축성 수축할 때보다 힘이 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스쿼트 시에 앉을 때는 일어날 때보다 힘이 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무게를 버티면서 내려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컵을 입으로 가져갈 때 이두를 수축시켜서 가져오는 것이며 다시 탁자에 물컵을 내려놓을 때는 이두를 버티면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컨트롤하면서 내려놓을 뿐입니다. 이때 중요한 개념이 중량을 버티다와 중량을 컨트롤한다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장성 수축은 근육이 길어지면서 발생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힘을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신장성 수축은 단축성 수축보다 더 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단축성 수축이 100%라면 신장성 수축은 최소 120%에서 최대 140%까지 힘을 더 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벤치프레스의 원RM이 100kg이지만 바벨이 내려갈 때는 120kg에서 140kg까지 버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몇몇 연구에서 신장성 수축만을 이용해 운동을 진행했는데 이 그룹은 더 많은 볼륨의 운동을 진행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더 많은 근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신장성 수축이 더 좋다는 말 아닌가요? 앞의 연구처럼 여러분의 헬스장에 단축성 수축을 완전히 제거하고 신장성 수축으로만 할 수 있는 최신식의 기계가 있다면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최신식의 기계가 있는 헬스장은 없으며 대부분의 우리들은 바벨과 덤벨을 이용하는 운동을 진행합니다. 그렇기에 리프팅 속도를 줄임으로써 더 많은 근비대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전통적인 보디빌더들이 신장성 수축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더 많은 무게를 들 수 있고 더 많은 볼륨을 축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운동과학이나 운동연구를 읽으시는 분들은 이 신장성 수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보디빌더들은 근비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천천히 운동하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레그 익스텐션을 A그룹은 6초 수축, 6초 이완, B그룹은 1초 수축, 1초 이완을 실시했습니다. 어떤 그룹이 더 많은 근비대를 이뤘을 것 같나요? 천천히 올리고 내리는 것이 안 좋다고 말하니까 B가 더 많은 근비대를 이뤘을 것 같지 않나요?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A그룹이 더 많은 근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연구자는 TUT가 중요하며 TUT가 더 많은 근성장을 불러일으킨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결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총 볼륨이 같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볼륨은 같고 템포가 차이 났으니 당연히 A그룹이 더 많은 근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 결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그룹은 2초 수축, 2초 이완, B그룹은 4초 수축, 2초 이완을 지키며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연구 결과 B그룹은 원RM이 더 낮아졌습니다. B그룹은 리프팅 속도를 늦춤으로써 더 많은 피로가 발생했고 그 결과 스트렝스가 떨어진 것입니다. 또한 B그룹은 원래 본인이 할 수 있는 개수의 10%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B그룹은 총 10개를 할 수 있는 무게지만 총 9개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천천히 운동을 진행한 것은 총 무게와 총 볼륨이 줄어들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무게를 들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 그만큼 소모하는 에너지가 많아졌으며 그 결과 무게가 떨어진 것이니까요. 이래도 제 말이 신뢰가 가지 않는다면 다른 논문들의 연구 결과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초 수축, 2초 이완이 천천히 운동하는 것보다 효율적이었다. 운동의 지속시간이 길수록 근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벤치프레스에서 동심성 수축을 빠르게 하는 것이 천천히 운동하는 그룹보다 더 큰 스트렝스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것을 알았으니 작은 것에 속아서 큰 것을 놓치는 실수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어찌 보면 앞의 강의였던 휴식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더 많은 무게, 볼륨, 그리고 강도로 훈련을 진행하는 것과 버티는 것을 하지 않고 더 많은 무게, 볼륨, 그리고 강도로 진행한다는 면에서 말입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였던 템포에 대해서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그냥 무게를 들어 올리시면 됩니다. 의도적으로 속도를 조절해서 버티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자세로 그냥 들어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도 신장성 수축 시에 어느 정도의 컨트롤은 필요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버티는 것과 컨트롤은 다릅니다. 컨트롤을 함으로써 우리는 올바른 포지션으로 운동이 가능하며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장성 수축이 단축성 수축보다 더 많은 볼륨을 할 수 있고 근비대에 효과적이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운동에서는 신장성 수축만을 하는 움직임의 운동은 없다. TUT를 한다면 총 볼륨과 무게가 줄어들기 때문에 근성장과 스트렝스에 긍정적이지 않다. 세 번째, 무게를 조절하며 버티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지만 무게를 컨트롤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